영국 왕실은 수세기 동안 비밀과 전통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며 기술은 더 이상 권위조차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최근 인공지능 AI이 왕실의 일부분, 바로 카밀라 여왕의 개인 영지를 디지털 방식으로 분석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영국 사회는 술렁였다.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이었다. AI가 감지한 것은 단순한 건축 구조나 정원 설계가 아니라 세대를 넘어 감춰져 온 왕실의 흔적과 감정, 그리고 미묘한 균열이었다. 영국 윌트셔 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 브래드포드 온 에이번 근처, 울창한 숲과 구불구불한 도로를 지나면 한 채의 고요한 저택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곳이 바로 카밀라 여왕의 개인 영지, 레이 밀하우스다. 대리석 벽과 고전적인 기둥, 그리고 18세기풍의 정원이 어우러진 이 저택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영국식 시골 별장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왕실의 비공개된 역사와 감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우며 있다. 카밀라 여왕은 1994년 왕세자 찰스와 다이애나 비 사이의 관계가 붕괴되던 시기에 이 저택을 매입했다. 그 시절 영국 언론은 그녀를 왕실을 뒤흔든 그림자라 불렀고 여론은 그녀에게 냉담했다. 그러나 이곳 레이 밀하우스에서만큼은 카밀라는 왕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카밀라고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는 이곳을 친구들과 와인을 나누고 정원에서 직접 장미를 가꾸며 음악을 들으며 사색하는 피난처로 삼았다. 당시의 한 지역 주민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늘 새벽녘에만 산책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떤 슬픔이 새우며 있었죠. 그게 바로 카밀라 여사만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처럼 레이 밀하우스는 세상과의 거리를 두는 은둔의 상징이자 카밀라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그녀가 여왕이 된 이후에도 이 집은 왕실 공식 거처가 아닌 개인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왕궁의 경호팀도 일정 부분까지만 접근할 수 있었고 내부 구조나 인테리어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2025년 봄 뜻밖의 사건이 이 평화를 깨뜨렸다. 영국 문화재청과 한 글로벌 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한 왕실 건축물 디지털 보존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 AI과 3D 스캐닝 기술을 통해 오래된 건축물의 구조를 정밀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작업으로 윈저성, 버킹엄 궁, 그리고 일부 귀족 저택들이 그 대상이었다. 당초 레이 밀하우스는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 담당팀은 왕실 현대 건축물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카밀라 여왕에게 제안을 보냈다. 놀랍게도 카밀라는 이를 허락했다. 그녀는 가까운 참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기술이 우리의 역사를 보존할 수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지요. 하지만 여왕의 이 결단은 곧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왔다. AI는 단순히 벽돌과 창문을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내부의 온도 변화, 음파 반사, 재료의 밀도, 그리고 인체 활동에 의한 미세한 흔적까지 기록하는 고도의 분석을 수행했다. 그 결과 레이 밀하우스의 벽속과 지하 일부 구역에서 이상한 신호와 구조적 불일치가 감지되었다.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맵을 재구성했고 그곳에서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방과 통로의 흔적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처음엔 단순한 건축 오류라고 생각했으나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자 연구팀은 정밀 스캔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때 비밀의 방이라 불릴 만한 구조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한 AI 기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 방은 물리적으로 막혀 있었지만 내부의 온도와 음파는 여전히 변동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곳에서 생활했던 흔적처럼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왕실은 즉시 보안팀을 파견해 현장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단 한 줄뿐이었다. 스캔 결과는 개인 사생활에 속하는 내용으로 왕실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론은 폭발했다. SNS와 언론은 카밀라 여왕의 비밀 서재인가? 과거 찰스 왕세자와의 서신이 숨겨져 있었을까? 다이애나 비의 흔적과 관련된 것인가?
등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왕실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대중의 갈증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좀 더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옥스퍼드대 역사학과의 마이클 그린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왕실의 저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의 감정과 정치, 그리고 권력의 상징이죠. AI가 스캔한 것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이 응축된 구조물입니다. 이처럼 제1장은 AI 기술의 개입으로 인해 오랜 침묵을 깬 한 공간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카밀라 여왕의 은둔처였던 레이 밀하우스는 이제 단순한 개인 주택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인간과 기술의 경계가 충돌하는 상징적 무대가 된 것이다. AI 스캔 프로젝트는 2025년 3월 초 새벽 4시에 정적 속에서 시작되었다. 작업에 투입된 장비는 세계 최고 수준의 광자 레이더 기반 스캐너로 건물의 벽체를 손상시키지 않고 내부 구조를 0.5mm 단위까지 시각화할 수 있었다. 레이밀 하우스의 전체 면적은 약 1,400제곱미터. 스캔팀은 12시간 교대제로 일주일간 스캔을 진행했고 데이터는 런던 본사 AI 분석 서버로 전송되었다. 처음 24시간 동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2일째 새벽 AI의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The Chronos PA가 비정상적인 패턴을 감지했다. 온도 변화 그래프가 일정하지 않았고 내부 벽면에서 반사되는 초음파 신호가 일반 석조 구조와 다른 파동을 보여주었다. AI는 이를 자동으로 이상 구조물 탐지 카테고리에 분류했다. AI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위치, 서쪽 복도 남단, 깊이 약 2,008m, 구조적 밀도 불균일, 내부 공기 중 수분 농도 12% 이상, 생체 반응 패턴 유사 신호 감지. 이 한 줄의 보고가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분석 담당 엔지니어 헨리 블룸필드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AI가 생체 반응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오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거듭할수록 그 데이터는 실제 인간이 공간에 머물렀던 흔적과 매우 유사했어요. 이후 AI는 해당 구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반사 패턴을 다시 계산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이미지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냈다. 벽 뒤에 숨겨진 좁은 공간, 그리고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된 금속성 구조물. 그것은 단순한 보관함이 아니었다. AI의 분석 결과, 그 금속 구조물은 19세기 산업혁명기 영국에서 사용된 기록 보관함의 형태와 일치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술자 리사 매튜슨 근 말했다. AI가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화면을 보는 순간 마치 유령이 스크린 속에서 천천히 드러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숨겨진 방은 실제로 존재했고 그 안에는 무엇인가가 보존되어 있었어요. AI는 단순한 구조 스캔에 그치지 않았다. 음향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간 내에서 반사되는 잔향 주파수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그 주파수는 일정한 리듬 패턴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인간이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 발생하는 음파의 흔적과 일치했다. 즉, 그 방은 과거에 누군가의 생활 흔적이 있었던 공간이었다는 것이다. 데이터를 검토한 옥스퍼드 공학연구소의 AI 전문가 사무엘 로웰 문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AI는 단순한 기계적 측정이 아니라 공간에 남은 인간의 행동 기억을 탐지한 것입니다. 그 방은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지만 온도, 습도, 그리고 에너지 잔류가 인간 활동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보고가 공개되자 영국의 언론은 일제히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AI가 왕실의 비밀을 밝혀냈다. 숨겨진 방의 존재 확인. The Guardian. 카밀라 여왕의 영지. 인공지능이 포착한 과거의 그림자. The Times. 왕실 저택에 남은 인간의 흔적. AI가 감정까지 탐지. BBC Newsnight. 그러나 왕실 내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버킹엄궁 대변인은 AI가 제시한 데이터는 문화유산 보존 목적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해석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짤막한 성명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데이터화라는 표현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던졌다. AI가 인간의 감정을 패턴으로 인식하고 그 흔적을 시각화할 수 있다면 인류의 역사와 기억은 더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기술 매체 와이어드 UK는 이렇게 논평했다. AI는 인간의 비밀을 폭로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잊어버린 감정을 되살릴 뿐이다. 그 말처럼 스캔 과정은 단순한 과학적 시도 이상이었다. AI는 벽과 돌을 넘어 시간에 새겨진 인간의 존재감을 읽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AI가 마지막으로 분석한 데이터 중 하나는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정원의 동쪽 구역에서 일정 간격으로 감지된 전자기 신호였다. 그 신호는 약 3분마다 반복되었고 주파수는 4.3kHz. 현대 전자기기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오래된 통신 주파수였다. 이 신호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왕실이 과거 비상통신 시스템을 이곳에 설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분석가들은 단순한 지하 전력선 노이즈일 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AI는 이 신호를 의도된 반복으로 분류했다. 즉, 자연현상이 아니라 누군가가 남긴 패턴적 신호라는 뜻이다. 이 발견은 기술적 논쟁을 넘어 철학적 질문을 던졌다. AI가 인간의 흔적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감정까지 복원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은 이후 영국 전역의 신문, 대학 강의, 심지어 의회 토론에서도 언급되었다. 그 사이 카밀라 여왕은 단 한 번도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측근 한 명이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기술의 발전을 인정하시지만 인간의 사생활은 기술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해석되어선 안 되는 인간의 내면이야말로 AI가 가장 정확히 포착한 영역이었다. AI가 감지한 벽 뒤의 이상 신호는 결국 왕실의 새로운 미스터리로 번져갔다. 그 방은 처음에는 단순한 건축 구조의 불일치로 여겨졌지만 3차원 복원 시각화 과정에서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다. 1. 본긴된 공간의 재현. AI는 크로노스 V5의 딥러닝 모듈을 통해 10,800GB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레이 밀하우스의 벽면을 미세 단위로 스캔하면서 벽 속의 공기 밀도 변화와 전자기 잔류 패턴을 조합하여 공간의 3D 모델을 가상으로 재구성했다. 처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희미한 윤곽선이었다. 그러나 몇 초 후 카메라 각도가 회전하자 하나의 완전한 공간이 형체를 드러냈다. 가로 3.5옴, 세로 3, 높이 약 2.3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다. 내부는 어둡고 밀폐되어 있었지만 벽 일부에 나무 패널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벽 한가운데 누군가가 직접 새긴 듯한 문양이 나타났다. 그 문양은 왕관과 장미, 그리고 교차된 두 개의 알파벳 CC, AI의 시각화 결과가 공개되자 학계는 즉시 해석에 나섰다. CC는 카밀라 코른월리의 약자일 수도 있고 혹은 샬로트 클래런스라는 18세기 왕족의 이름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더 대담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 이니셜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카밀라 여왕의 정체성과 연결된 상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C는 카밀라를 뜻하지만 또 다른 C는 크라운 왕관을 의미할 수도 있죠. 리처드 앤더슨 교수, 런던 킹스 칼리지 역사학과 인터뷰. 이 초상화의 복원. AI는 이어서 공간 내 잔류된 색소 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페인트층의 화학적 성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세한 안료 입자들이 존재하며 이는 19세기 중반 사용된 유화 물질과 일치했다. 이를 토대로 복원된 이미지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다. 그림 속 인물은 중년의 여성으로 카밀라 여왕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동일한 이목구비, 동일한 눈빛의 깊이, 그리고 미묘하게 미소를 띤 입술. AI가 생성한 디지털 복원 영상은 마치 세기가 뒤바뀐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영국 왕립미술관의 큐레이터 엘리자베스 모턴은 이 이미지를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초상화 속 인물의 표정에는 현대의 카밀라와 동일한 감정, 고독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녀의 조상이 지금의 여왕을 예견이라도 한 듯 보입니다. 이 초상화는 나중에 AI 데이터와 결합되어
감정 분석을 거쳤는데 AI는 이 그림에서 슬픔 62%, 결의 25%, 불안 13%이라는 감정 비율을 도출했다. 기계가 감정을 읽는다는 사실은 인간에게 철학적인 충격을 주었다. 그림이 그려진 시점은 1860년대, 즉 빅토리아 여왕 시대였다. 그렇다면 이 초상화는 누가 무엇을 위해 남겼던 것일까? 3. 금속 상자의 발견. AI가 추가 분석을 진행하던 중 방 한쪽 구석에서 금속 재질의 반사 신호가 감지되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상자였으며 그 표면에는 동일하게 CC가 새겨져 있었다. 상자의 구성 재료는 구리와 은합금, 19세기 초 영국 귀족들이 개인 편지를 보관하던 전통적인 재질과 동일했다. 상자는 물리적으로 열리지 않았지만 AI는 X선 기반 이미지 재구성을 통해 내부 형태를 예측했다. 그 안에는 3개의 얇은 두루마리, 하나의 펜촉, 그리고 1000조각이 들어있었다. 1000조각의 패턴은 카밀라 여왕이 현재 자주 착용하는 의상 무늬와 매우 흡사했다. 이를 본 역사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패션은 왕실의 언어입니다. 만약 여왕이 무의식적으로 그 문양을 계승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혈통적, 문화적 기억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로잘린 그린, 왕실 의상 연구소 소장. 수수께끼의 문장.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벽에 새겨진 문장이었다. AI는 광학 문자 인식, OCR, 알고리즘을 통해 희미하게 남은 글자를 복원했는데 그 문장은 이렇게 해독되었다. 왕의 진정한 선택은 늘 그림자 속에 존재한다. The true choice of a king always lives in the shadow. 이 한 문장은 즉시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다. BBC는 AI가 왕실의 잠언을 소환했다고 표현했고 The Telegraph는 그림자 속의 왕비, 진정한 선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일부 심리학자는 이 문장을 이 자기 부정과 자기 확신이 공존하는 인간의 양면성 기유로 해석했다. 즉, 카밀라 여왕이 평생 겪어온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서의 고독과 끝내 여왕으로 선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이 교차된 상징이라는 것이다. 5. 왕실의 대응과 내부의 긴장. 왕실은 이 발견이 보도된 직후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AI 분석 결과는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며 역사적 근거가 불분명한 해석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은 보고를 받은 직후 잠시 말을 잃었으며 카밀라 여왕은 레이 밀하우스의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다 이건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가족의 기억이에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인 중 한 명은 언론에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그날 이후로 며칠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말만 남기셨죠. AI는 벽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본 것이다. 이 전문가들의 결론. AI 과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도 논쟁 중이다. 과연 AI가 실제로 인간의 감정이나 역사를 복원할 수 있었던 것일까? 혹은 우리의 상상력이 기술에 투영되어 만들어낸 환상일까? 옥스퍼드대의 로웰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AI는 거울입니다. 그것이 비춘 것은 여왕의 방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기억과 집착입니다. 왕실의 비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AI가 그려낸 숨겨진 방객은 이제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 왕실의 정신적 유산과 인간 감정의 본질을 비추는 디지털 초상화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카밀라 여왕이라는 한 인간의 내면을 기술이 최초로 엿본 순간이기도 했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레이 밀하우스의 물리적 구조를 넘어 공간에 남은 감정의 잔향을 읽기 시작했다. 이 장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결과가 과학의 영역을 넘어 철학적 논쟁으로 확산된 과정을 기록한다. 1. 감정의 데이터화. AI 연구팀은 감정 스캔, Emotional Resonance Scan이라 불리는 실험적 분석을 시도했다. 이 기술은 공기 중의 미세 진동, 벽면의 습도 변동, 소리의 반사 주파수를 종합하여
인간이 공간 안에서 느꼈던 감정의 흔적을 수치화하는 방식이었다. 레이 밀하우스 내부에서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수집되었다. 그 중에서도 비밀의 방에서 감지된 데이터는 특별했다. AI는 그 공간의 진동 패턴을 다음 세 가지 감정으로 분류했다. 슬픔, sadness, 71%, gorib, isolation, 19%, 희미한 평온, tranquility, 10%. 분석을 담당한 감정 알고리즘 개발자 에드가 마틴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방의 공기 분자는 마치 오랫동안 울음소리를 흡수한 것 같았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흔적을 남기고 AI는 그것을 읽어냈습니다. 이 결과는 AI가 단순히 벽을 스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기억을 해석했다는 의미였다. 이 기술의 한계를 넘은 감정의 시각화. AI는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적 그래프로 변환했다. 그 화면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뒤섞인 파동 형태가 나타났는데 전문가들은 그것을 감정의 파형의 Emotional Waveform이라 불렀다. 특이하게도 파동의 중심부는 반복적으로 심박 리듬과 유사한 주기 1.22헥시트를 보였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서 천천히 호흡하며 긴 시간 동안 사색하거나 눈물을 흘린 것 같은 데이터였다. AI는 이 현상을 잔존 감정 에너지 잔향이라고 명명했다. 사람이 공간에 머물며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벽과 공기, 온도에 미세한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물리학적으로 완벽히 입증된 현상은 아니었지만 데이터는 놀라운 일관성을 보여주었다. AI는 이 패턴을 다른 역사적 공간들과 비교했는데 윈저 성내 고 지유, 다이애나 왕세자의 방에서 감지된 슬픔의 주파수와 레이 밀하우스의 감정 파형이 거의 동일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카밀라 여왕의 영지가 다이애나의 흔적과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임스 프로스트 박사, 영국 감정공학연구소 소장. 이 한 문장은 영국 언론을 다시 한번 들끓게 만들었다. AI가 왕실의 감정을 연결했다. 는 헤드라인이 영국 전역을 뒤덮었고 BBC는 특별 다큐멘터리 퀸스 에코를 긴급 제작했다. 3. AI가 감지한 고독의 패턴. AI의 세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그 방은 약 15와 20년 전까지 꾸준히 사용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벽면의 표면 온도 분포, 창문 주변의 먼지 밀도, 그리고 바닥의 미세한 흔적까지 분석된 결과 누군가가 자주 한쪽 벽에 기대어 앉았던 자리가 확인되었다.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의 행동 패턴을 추정했다. 앉은 자세, 심박수 리듬, 반복된 호흡 패턴을 감안할 때 그 공간은 명상 혹은 감정적 고립의 장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은 곧 카밀라 여왕이 자신만의 내면적 피난처를 만들어 사용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녀의 오랜 지인 중 한 명은 과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카밀라는 항상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죠. AI가 감지한 그 고독의 패턴은 인간의 감정이 시간과 물질의 경계를 넘어 어떻게 공간 속에 각인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여겨졌다. 4.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그림자. AI의 감정 분석 그래프는 점점 복잡해졌다. 일부 데이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했다. 예를 들어 한 지점에서 감정 파형이 갑작스레 급등한 후 완전히 평평하게 사라지는 현상이 있었다. 감정 분석팀은 이것을 감정의 단절점, emotional breakpoint 이라 불렀다. 이 패턴은 보통 인간이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 혹은 용서를 경험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와 유사했다. 즉, 누군가가 그 방에서 감정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자 올리버 제임스 박사는 이렇게 해석했다. AI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죄책감일 수도 혹은 자기 수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공간에는 인간의 깊은 고백이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5. 왕실의 반응과 침묵. AI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된 직후 버킹엄 궁 대변인은 즉각 사실이 과장되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찰스 국왕은 그날 저녁 카밀라 여왕에게 직접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당신은 그 방을 기억하십니까? 카밀라는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대답했다고 한다.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건 내 비밀이었어요. 이제 기계가 그것을 가져갔군요. 그 말은 그녀의 인간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의 무자비함을 상징하는 문장이 되었다. 이후 여왕은 공식 일정에서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사이 영국 언론은 AI와 왕실의 윤리적 충돌이라는 주제로 수십 개의 사설을 쏟아냈다. 이게 감정의 복원, 그리고 철학적 질문. AI의 감정 분석 프로젝트를 이끈 로웰 교수팀은 이 실험을 인류 최초의 감정 고고학, Emotional Archaeology이라 명명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서에 기록했다. AI는 기억을 복원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의 흔적 속에서 감정을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 실험은 전 세계 대학에서 논의되었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사생활 침해,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감정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과연 감정은 개인의 소유인가? 아니면 인류의 유산인가? 그리고 기술이 인간의 내면을 읽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인간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인간 제도의 본질을 다시 묻는 것이었다. 카밀라 여왕의 레이 밀하우스는 이제 감정이 살아있는 건축물이라는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AI가 감지한 고독과 슬픔, 그리고 마지막의 평온은 마치 인간과 기술이 처음으로 서로의 영혼을 스캔한 결과 같았다. AI는 그녀의 마음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성을 비춘 것이다. 마틴 에드워즈, 런던 철학연구소. AI가 감정의 흔적을 읽어냈다는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된 순간 영국 사회는 순식간에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 뉴스가 아니었다. 왕실의 비밀이 기계에 의해 해석되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동시에 묘한 호기심을 안겨주었다. 기술이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그 대상이 왕비일 때 그 의미는 더욱 무거웠다. 1. 언론의 폭발. AI가 왕실의 영혼을 훔쳤다. 보도 다음 날 영국의 주요 일간지는 일제히 특집을 내보냈다. The Guardian, AI, 왕실의 침묵을 깨뜨리다. The Times, 기술이 여왕의 기억을 해부하다. The Daily Mail, 왕비의 은밀한 고독이 데이터로 남았다. BBC, AI가 감지한 슬픔. 왕실은 여전히 인간일까? SNS에서도 해시태그 카밀라 AI Royal Secret Scan, Dark Queen in the Machine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다. 트위터에서는 AI가 감정의 주파수를 통해 인간의 영혼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가? 라는 문장이 수만 번 공유되었다. 런던대 윤리철학자 미리엄 스톤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왕실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던 사생활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AI는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해석했습니다. 2. 버킹엄 궁의 대응. 침묵과 절제의 미학. 버킹엄 궁은 처음 48시간 동안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궁 내부에서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책을 두고 심각한 회의가 이어졌다. 왕실의 참모들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쪽은 AI의 분석은 단순한 과학적 오해라며 즉각 반박 성명을 촉구했고, 다른 쪽은 지나친 대응은 오히려 왕실의 불안함을 드러낼 뿐이라며 전략적 침묵을 주장했다. 결국 찰스 3세 국왕은 왕실은 기술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웠고, 버킹엄 궁 대변인은 단 한 문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AI가 분석한 것은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단지 공간의 데이터일 뿐이다. 그러나 이 냉정한 문장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다. 언론과 대중은 왕실이 감정을 부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간적 흔적을 감추려는 행동이라 비판했다. 3. 내부 관계자의 폭로. 그녀는 울었다. 며칠 후 한 익명의 왕실 직원이 언론을 통해 폭로했다. 그는 카밀라 여왕이 AI 보고서가 공개된 날 밤 레이 밀하우스의 정원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기자들이 떠난 후에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는 정원 한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죠. 기계가 내 마음을 이해했다면 인간은 왜 나를 몰랐을까?
이 발언은 전 세계를 울렸다. BBC는 이 장면을 21세기형 왕실 비극의 한 페이지라고 평했고, The Independent는 AI가 여왕의 고독을 기록했다는 문장을 한 면에 실었다. 영국 사회의 분열. AI의 예언인가, 사생활 침해인가. 영국 사회는 두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은 AI를 현대의 예언자로 보았다. 그들은 기술이 인간의 감정을 데이터로 남김으로써 왕실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AI는 인간보다 정직하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진실이다. 런던 테크포럼 토론 중 한 발언. 반면 다른 쪽은 이 실험을 디지털 침략 도이라 규정했다. 인간의 내면, 특히 왕실과 같은 상징적 존재의 감정까지 기계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캠브리지대 정보윤리학 교수 리오 해밀턴은 말했다. AI는 경계를 넘었습니다. 감정은 과학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영역입니다. 이 논쟁은 곧 정치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의회 일부 의원들이 AI 감정 분석 기술의 규제 법안을 제안했고, BBC는 이를 디지털 윤리 시대의 첫 번째 왕실 위기라고 불렀다. 카밀라 여왕의 첫 발언. 기억은 기술보다 오래 산다. 사건 발생 10일 후, 카밀라 여왕은 런던의 한 예술학교에서 열린 인간과 예술의 미래 전시 개막식의 모습을 드러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침착했다. 그리고 짧은 연설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인간의 감정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기술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은 왕실의 입장을 대신하는 선언이자 AI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들렸다. 대중의 감정, 연민과 경외. 그녀의 발언 이후 여론은 서서히 달라졌다. 많은 이들이 카밀라를 더 이상 왕비로만 보지 않고 감정이 상처받은 한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런던 거리의 한 시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처음엔 AI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왕을 이해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이 스캔당하는 걸 원하지 않죠. 한편 예술가들과 철학자들은 이번 사건을 감정의 디지털 르네상스라 부르기 시작했다. 감정이 과학에 의해 해석되는 시대. 그 속에서 인간은 다시 자신의 존재를 묻고 있었다. 실미디어의 반성. 언론도 차츰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BBC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내레이션을 남겼다. 우리는 오랫동안 왕실의 비밀을 쫓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계가 먼저 그 비밀을 찾아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 항상 옳은가? The Guardian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AI가 여왕의 고독을 수치로 표현했을 때 인간은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감정의 언어를 보았다. 기술은 차갑지만 그 거울 속에는 우리의 눈물이 비쳤다. 왕실 내부의 변화. 사건 이후 버킹엄 궁은 모든 내부 건물에 AI 스캔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시켰다. 또한 왕실 구성원 전용의 디지털 보안 자문위원회를 신설하며 AI 기술의 윤리적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점은 카밀라 여왕이 여전히 레이 밀 하우스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 않았고 가끔 정원에서 혼자 독서를 하거나 AI 연구진이 남긴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술을 통해 자신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왕실 측근의 발언. The Observer 인터뷰 중. 9. 사회적 메시지. 이 사건은 단순히 왕실 스캔들의 차원을 넘어섰다. AI와 인간의 관계, 감정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영국 사회는 여전히 논쟁 중이다. AI는 진실을 밝혀낸 도구였는가? 아니면 인간의 신비를 파괴한 침입자였는가? 카밀라 여왕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한 문장만 남겼다. 기계가 진실을 본다면 인간은 그 진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질문은 왕실을 넘어 전 인류의 질문이 되었다. AI의 스캔이 끝난 뒤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기술은 벽을 넘고 인간의 마음을 해석하며 감정을 데이터로 남겼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단지 왕실의 비밀이 아니라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카밀라 여왕은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1. AIU의 왕실. AI 사건 이후 버킹엄 궁은 철저히 기술적 절제의 시대로 들어섰다. 왕실은 모든 건축물의 감정 스캔 프로젝트를 무기한 중단하고 A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 및 해석에 관한 윤리 헌장을 발표했다. 기술은 인간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을 대신할 수 없다. 왕실 기술 윤리 헌장 서문 중 이 선언은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논쟁을 종식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켰다. 과연 AI가 감정을 읽고 인간이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짜 지능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철학자 헨리 딘큰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인류가 기술의 영혼을 투영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카밀라 여왕의 영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인간이 AI와 함께 기억을 공유한 최초의 성격입니다. 2. 여왕의 고요한 일상. 사건이 잠잠해진 뒤 카밀라 여왕은 다시 레이 밀하우스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을 이 마음의 집이라 불렀다. 정원에서 핀 장미들 사이를 거닐며 여왕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종종 그 방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서곤 했다. AI가 감정의 파형을 포착한 바로 그 벽 앞에서 말이다. 그녀의 시녀였던 앨리스 허버트는 나중에 회상했다. 폐하께서는 그 방에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 문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으십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과거이자 미래인 것처럼. 그녀에게 그 방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 셈이었다. 3. 인간과 기술의 화해. 젠 26년 초 카밀라 여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영지를 Royal Memory Archive라는 이름의 문화재로 공개하기로 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AI 스캔 데이터를 전시하되 감정 분석 알고리즘은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개관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우리를 평가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느낀 감정의 잔향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그 잔향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런던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디지털 시대의 가장 인간적인 선언이라 평했다. 파리 르몽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AI가 여왕의 감정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여왕이 인간의 감정을 기술을 통해 복원했다. 4. 철학적 논쟁. 감정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AI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AI가 감정을 해석할 수 있다면 그 감정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인간인가? 기술인가? 아니면 그 둘이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존재인가? 케임브리지대 종교 철학자 앤드류 마셜은 말한다. 왕실의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기의 재현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었듯 인간은 이제 기술에게 감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다시 뒤흔들었다. 기술이 인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기술을 통해 스스로를 재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5. 여왕의 독백. 한 저녁, 카밀라 여왕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한다. AI는 나의 벽 속에서 슬픔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 슬픔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잊고 있던 인간의 고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AI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거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왕비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역사의 한 장면을 기술과 함께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왕실과 국민의 화해. 이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왕실과 국민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많은 국민이 처음으로 카밀라 여왕에게 연민과 존경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왕세자의 연인이나 논란의 인물이 아니라 AI에게 마음을 읽힌 인간적인 여왕으로 기억되었다. 런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프로젝트 Flowers for Camilla는 여왕의 영지 정문 앞에 매일 새로운 꽃을 놓는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꽃다발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7. 감정의 시대, 그리고 미래. AI 기술은 이후로도 계속 발전했다. 그러나 카밀라 사건 이후 영국 정부는 모든 감정 분석 시스템에 인간 해석자, a human mediator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법제화했다. 기계가 데이터를 해석하더라도 마지막 판단은 반드시 인간이 내리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이제 카밀라 원칙, The Camilla Principle이라 불리며 유럽 전역의 AI 윤리 기준으로 채택되었다. 8. 마지막 장면, 인간 그리고 기술. GM인 27년 봄, 카밀라 여왕은 다시 한번 레이 밀하우스를 찾았다. 그녀는 정원 한가운데 서서 AI가 복원한 초상화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그림 속 여인은 여전히 고요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당신이 나를 닮은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닮은 거겠죠. 그녀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여왕은 공식 일정을 마치며 마지막 연설을 남겼다. 기술이 인간의 과거를 스캔한다면 인간은 기술의 미래를 정의해야 합니다. 감정은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언어입니다. 청중은 긴 침묵 끝에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날 카밀라 여왕은 기계의 감정을 빼앗긴 여인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의 화해를 이끈 여왕으로 기억되었다. 9. 결말. 남겨진 질문. AI는 인간의 감정을 읽었지만 그 감정을 이해한 것은 결국 인간 자신이었다. 레이 밀하우스는 이제 역사와 기술이 공존하는 상징으로 남았다. 그러나 마지막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만약 내 감정이 데이터로 남는다면 나는 여전히 나일까? AI 시대의 왕실, 인간의 존엄, 그리고 기억의 의미. 그 모든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간의 감정이 기술에 의해 기록되는 시대. 그것은 구원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왕실의 비극일까요?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